오늘 주제는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그 외에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G마켓, 11번가, 뭐 옥션, 쿠팡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두 네. 번째 만나 뵙죠? 오늘은 웹 기반하고 모바일 기반의 기업들의 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죠? 네. 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네. 방송 제목이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음. 다음 취업 도전기예요. 자, 네이버하고 다음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렇죠. 그 포털 사이트들 중에 하나인데 국내 굴지의 포털이죠. 굴지의 포털이. 자, 그런데 저희가 조금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네. 몇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간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는 직업 중에 하나 보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네. 자, 많은 대학생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대학교 2학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막상 준비하더라도 이게 진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고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죠.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입학을 함과 동시에 자격증 검색을 해서 자격증 따는 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붐이래요. 예. 그런데 워낙 이 자격증들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는 효율성, 자격증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추세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필요하죠.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뭐 자격증.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오늘 이제 웹 기반이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뜨고 있는 게 뭐 빅데이터 관리 전문가라든가 빅데이터 관리 네. 전문가, 아니면 뭐 리눅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리눅스. 클라우드, 보안,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특히 IT 엔지니어링 파트 쪽으로는. 그리고 일반 이제 관리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많이들 따시는 거 컴퓨터 활용 능력, 모스, 아, 근데 그건 너무 인터넷 기본 검색사 아니에요? 너무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요즘 대학별로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모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네. 졸업을 안 시키는 대학도 대학에서 있어요. 아예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애들이 갖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일반적인 어. 자격증이에요. 이 모스 뭐 이런 게 보통 워드 이런 걸 이렇게 잘 다루고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죠. 네. 그 근데 모스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워드, 네. 엑셀, 파워포인트 관련된 이제 능숙도 네.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하나를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모스죠. 근데 변별도는 변별력? 글쎄요,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워낙 다들 갖고 있다 요즘 보니까. 워낙 컴퓨터 활용 능력들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네. 따로 모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인데 보통 사실 대학생들의 뭐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다룬 수준은 거기서 거긴데 네. 그중에 제 친구 하나가 정말 엑셀을 잘 다루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이력서에 잘 썼어요. 난 정말 엑셀로 이제 수채화를 그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 정말 엑셀을 잘하거든요. 회사에도 취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랑받을 수가 없대요. 엑셀은 필요해요. 엑셀은 제가 봤을 그렇죠. 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따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관리직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엑셀과 파워포인트. 네. 워드는 엑셀은 보통 영업부에서도 많이 쓰죠. 많이 왜냐하면 쓰죠. 영업 통계를 내거나 네. 관련된 수식을 넣어가지고 자료들 뽑을 때 많이 쓰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PT라고 얘기하죠. PT.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도 PT는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대학생분들이 그럼 파워포인트 어디 가서 배워야 하는데 이 방법이 있어. 너네 있잖아. 대학교 때 그 프로젝트 할 때 있잖아. 그때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PT 만들다고 할 때 같이 가서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하면 돼. 아니면 내가 맡아서 열심히 혼자 해보고. 요즘은 동영상 강의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엑셀, 맞아요. 파워포인트, 어. 또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격증 자체도 중요하지만 엑셀과 파워포인트 능력이 뛰어난 건 네.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면 운전면허는 자격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운전면허 있어야죠. 운전면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직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 운전 특히 여자분들은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 보통 입학하면 다 따나? 입학하자마자 따지 않나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특히나 영업직에 가려고 하면 이제 외근이 많은 그렇죠. 외근이 많고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네요.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기업별로 차량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 영업직의 경우는. 맞아. 그런 경우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음. 당연히 있는 사람을 그렇죠. 뽑겠죠.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준비했던 거. 저는 금융 3종을 준비했어요. 금융 3종. 금융 3종이 이제 각종 은행권과 경영지원부 이런 거 지원하는 애들이 금융 3종을 다 따요. 그게 뭐였냐면은 뭐 증권 맞아. 투자 상담, 많이들 뭐 있죠. 펀드 상담, 뭐 자산 상담 뭐 이런 거 3종인데 기본 3종. 그거 경영학과 나온 애들은 무조건 거의 다 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요? 그냥 걸음 장치. 어떤 그 공채를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을 다 만나뵙고 싶지만 네. 기업에서 그분들을 다 만나뵐 수는 그럴 수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걸음 장치들을 두게 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격증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음. 이제 이런 걸음 장치들을 하나 두개 둬서 이제 어느 정도 면접에 갈 수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거라 없으면 좀 불안하겠죠. 심정적으로 도움은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자격증을 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2, 3개월 공부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자격증. 그런 자격증을 오히려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나머지 3종이 없어도 이 사람은 정말로 쉽게 따지 않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딴 자격증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이 3종까지 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와서 나 이제 무역해보겠다. 나 마케팅 해보겠다 결정을 하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빨리 그걸 진로를 결정을 하고 그 길에 맞게 2년, 3년 동안 차분히 준비를 하면 훨씬 그렇죠. 더 취직될 확률이 맞습니다. 크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두 번째는 아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봉사활동 이거 중요한가요? 이것도 역시 걸음 장치예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기업 윤리, 사회적 공헌, 기업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면서 한 5, 6년 전부터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공헌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봉사활동을 하실 계획이라 그 입사 지원서에 넣으실 때는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 관련된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시게 되면 좀 더 가산점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SK그룹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사업을 사회적 공헌 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SK에서요? SK에서.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에 관련된 스케줄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스케줄이 뭐가 있냐면 맞벌이 부부를 하거나 네. 뭐 한부모 가족이거나 해서 아이를 돌봐주기 힘든 경우들 네네. 뭐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SK에서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에서 뭐 환경 관련된 캠프를 마련한다든가 그래요? 이런 것도 역시 사회적 공헌 사업이고 사회 봉사 활동이죠. 여기 같이 뭐 도우미로 참가를 한다든가 스텝으로 참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정보는 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고 여러분 밥은 여러분이 떠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보셔야지 이런 정보는 근데 뭐 취업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봉사활동 사이트 이런 데가 많이 있나? 요즘은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 사회적 공헌이라는 카테고리가 반드시 있어요. 사회적 공헌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서? 사회공헌. 좋은 정보네요. 네, 그쪽을 들어가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와. 봉사활동을 만약에 제가 코카콜라에서도 하고 SK에서도 하고 뭐 대우에서도 하고 막 많이 썼어요. 근데 이렇게 봉사활동 칸에 막 꽉꽉꽉 채워져 있는 게 과연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눈치가 있어야죠. SK를 지원하실 때는 네. SK와 관련된 내용, 네. CJ에서 진행할 때는 CJ에 관련된 내용, 네. 반드시 CJ에서 한 봉사활동 기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대학생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뭐 인턴 경험도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선택된 아이들만 할 수 맞아요. 있고. 그러면 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중요하죠. 자신의 그 이력서에다, 아니, 자기소개서에 넣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요즘 키가 스토리텔링이에요. 맞아요. 그게 주요 단어가 봉사활동이 됐든 아니면 기타 다른 뭐 본인의 장단점이 됐든 다른 경험이 됐든 그거를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능력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핵심 팁이죠.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스토리텔링이 뭐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대학교를 나와서 자격증을 뭘 따고 이게 나열식의 이야기를 아니라
나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난 무엇을 했고 그걸 준비한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극복해서 결국에 이걸 땄어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작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스토리를 빼내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이력서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어학연수는 어떻게 어학연수.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자격증이나 봉사활동보다는 어학연수예요. 아, 어학연수와 자격증이나 배낭여행. 봉사활동보다는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배낭여행이다. 대학을 입학하시면 제일 네.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어학연수하고 네. 그 다음에 배낭여행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시나요? 사실 어학은 필수죠. 필수인데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만 다녀와야만 꼭 영어 실력이 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영어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배우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외에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오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가서 본인이 얻어올 수 있는 거 얼만큼 많이 얻어올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는 제가 꼭 다녀오시라고 권해드리고 근데 싶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뭐 회사 일을 할 때 인턴 친구들 봤잖아요. 그러면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일단 없어요. 없어요. 요즘 필수죠. 예, 요즘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1년 아니면 2년까지도 약간 뭐 가서 대학교를 잠깐 등록하고 왔더라도 보통 다 하고 그 경험을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좀 틀려요. 많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어떤 이 시각 자체가. 그래서 근데 지금 질문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도 어학연수 해야 되나요? 프로그래머도 어학연수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제가 요즘 감명 깊게 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내 청년들이 이제 국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국내 취업에서 해외 취업에 관심을 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죠. 시스코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너무 큰 기업들이지만 큰 기업이 아니어도 일본 취업이라든지 그럼요. 해외로 나가실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영어를 하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오히려 보통 공대분들이 영어 공부를 잘 안 맞아요.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어 한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공대 출신도 영어 잘하죠. 그래요. 네. 요즘 젊은 분들 제가 보면 20대 분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네. 저희 때는 사실 어학연수 이러면 엄마 아빠가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간다, 배낭여행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모험이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워킹홀리데이 맞아요. 아시나요? 혹시? 맞아요. 워킹홀리데이도 있고 본인이 3개월만 딱 가서 살 수 있는 돈을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가서 3개월 코스에 어학원에 들어가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다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여행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또 다시 돈을 모아서 3개월 하고 반드시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뜻을 찾는 자에겐 길이 길이 있죠. 있다고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어학연수 충분히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럼요. 좀 먹고 싶어요. 네이버요. 네이버가 그 최근에 글로벌 가입자가 4억 9천만 명이 와우. 대단해요. 그 와우. 국내 포털 특히 이제 온라인 네이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온라인 광고하고 포털이죠. 광고와 포털. 네, 그래서 그 인터넷 포털 사업 부문은 네이버고, 그 다음에 글로벌 메신저가 라인이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SNS가 밴드죠. 그래서 밴드 네. 거기서 네이버 거구나. 네, 그리고 그 네이버 한 게임이 바로 그 NHN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계열사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거기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포털이죠. 광고. 네. 어, 게임 쪽으로도 많이 요즘 육성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네.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들었어요. 네이버에 이력서를 내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보통 웹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의 기업들이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무슨 우리 아빠도 갈 수 있고 뭐 우리 엄마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나이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40대 분들, 30대 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나요? 사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는 연배가 많은 분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젊은 분들이
주도를 하는 조직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임원들도 굉장히 젊고 조직이 그 유연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건 우리는 좀 더 젊은 인재를 그렇죠. 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임원진의 연령도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제가 듣기로 임원진이 50대가 되는 분이 없대요. 근데 그럼 좀 빨리. 보통 IT 산업이 그렇죠. 그래요. 보통 IT 산업은 40대 초중반이 넘어가면 어. IT 업계에서는 노장이라고 할 수 근데 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IT 업계에서는 40, 50대 되면 어딜 가시나요? IT 업계에서는 보통 이제 개인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시죠. 또 그럴 수 자기 있는 길이 비즈니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고 사업 부분이 많이 어떤 있어서 분이 빨리 잘리나요? 그만큼 속도감이 있는 기업들이죠. 빨리빨리 변화하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새로운 사업 부문들이 생겨나고 또 다시 없어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려면 보통 40대 초중반이 넘어가면 좀 힘듭니다. 네. 보통 이력서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넣고 내가 구직을 원한다면 어떤 점을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네이버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죠. 그런데 보통 IT나 웹 기반의 기업들은 창의성, 유연성.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창의성. 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면 내 이력서에 내가 창의적이라는 걸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좋은 이야기 있으세요? 보통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타겟으로 하는 기업군을 정하실 때 네. 방법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직무 중심하고 기업 중심이 있죠. 네. 대기업들 지원하시는 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다르고 네. 네이버라든지 IT 기반의 기업들을 지원하실 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면접을 진행을 할 때도 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말 정해진 아주 노멀한 슈트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네. 보통 네이버 같이 뭐 모바일이나 웹 기반의 기업들은 뭐 세미 정장, 네. 세미 캐주얼 뭐 이런 식의 그 복장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복장에 제한이 없는 거죠. 네. 네이버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인가 봐요. 자유롭죠. 그런데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자율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쭉가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분당에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역삼동에 있었대요. 맞아요. 근데 그 역삼동 그 건물 안에 굉장히 그 매개층을 사무적인 썼었죠.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는 네이버 직원들은 막 슬래퍼 신고 다니고 막 반바지 입고 올 때도 있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금융센터에 있었죠. 금융센터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회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분당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음도 제주도에 있죠. 다음 카카오도 그래요? 네,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와 진짜 좋겠다. 제주도 네. 가서 그러면 놀면서 하면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에 혹시라도 면접을 보러 갈 때는 의상이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하는 이런 뭐 원피스나 이렇게 딱 한 의상보다는 조금 어떤 의상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직종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라든가 개발자라든가 아이디어나 네. 창의력을 보여줘야 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틀에 정해진 것 같은 슈트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맞아요. 관리직, 인사라든가 재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노멀한 슈트를 입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네이버 뭐 나이 제한도 없고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말은 쉬운데 실제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렵죠. 네, 요즘 다 어렵긴 하죠. 네. 모든 회사가. 네. 하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면 문은 열립니다. 우선 제가 그 네이버에서 그 공채 공고를 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이버가 그 작년에 모집을 했던 부분들이 크게 서비스 운영 기획 파트, 재무 파트, 콘텐츠 서비스 제휴 파트, 컨텐츠 서비스. 네, 정책, 네. CSR 파트, 그다음에 IT 인프라 서비스 운영 관리, 해외 사업 부문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눴었고 서비스 운영 기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거,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거, 통합 검색, UCG, 사이트 검색, 카페, 블로그 운영자, 뭐 고객 관리, 네이버 매거진, 그다음에 책, 동영상 서비스 각 파트별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도, 지역 서비스 뭐 이런 파트별로 이제 컨텐츠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기획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재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다 포함이 되죠. 네. 회계, 세무, 자금 관리, 뭐 경영 관리, 뭐 IR, 투자 관리, 투자 개발. IR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업 설명회, 기업 설명, 기업 홍보를 할 수 하는 있는 거. 네, 그런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콘텐츠 제휴 서비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뭐 은행하고 제휴를 맺어서 뭐 전자지갑을 만든다든지, 아, 그런 네, 일들. 카드 회사하고 제휴를 해서 뭐 네이버 어떤 컨텐츠를 카드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광고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 제휴 서비스 전문가. 그다음에 CSR 정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봉사라든가 기업 윤리 쪽 관련된 거. CSR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CSR이 뭔가요 하시겠지만 커스터머 서비스 레프리젠터티브의 약자죠. 고객 관리 고객 서비스. 관리. 고객 만족센터, 아, 그렇구나. 고객 불편센터,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을 바로바로 상대로 하는 포털 사이트이기 네. 때문에 분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IT 인프라 서비스 운영 관리, 해외 사업 뭐 이렇게. 근데 크게 보통 나뉩니다. 이런 이제 그런 구조를 음. 다음이나 또 다른 웹 포털 서비스도 그대로 갖고 있는 유사해요. 거죠. 유사해요. 네. 그죠. 소프트웨어, 네. 그러니까 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고객 만족 관리, 컨텐츠 네. 관리.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네이버를 준비하신다면 나는 뭘 좋아하나? 그럼 나는 네이버에서 어떤 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 알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전략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맞습니다. 같죠. 네. 제가 이런 거 들었어요. 워낙 창의성이나 이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인가 컨텐츠 파트에서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엑소 멤버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대요. 이건 사실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빨리빨리 사회 캐치하고 흐름을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게 그게 네이버에서 키죠. 많이 보고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네.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쭉 보셔야 돼요. 요즘 논술 준비도 하느라고 고등학생들도 보잖아요. 그쵸. 신문 보셔야 되고, 네. 뉴스 보셔야 되고, 뭐 기타 관련된 잡지들 심심하실 때 보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시사, 교양, 풍자를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죠. 맞아. 네. 쉽지 않네요. 자, 근데 바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를 취직을 준비했었는데 좀 너무 문이 높았다. 그러면 보통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겠고, 그렇죠.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회사들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웹 기반 기업들,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 네. 네이버 있고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있고, 네. 네이트 있고, 네이트. 구글. 네이트는 SK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구글이 있었고, 그다음에 야후가 있었죠. 근데 야후는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했고, 네. 구글은 뭐 그 한국어 사이트, 영어 사이트 다 운영 중이고, 네. 네이트는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기반의 기업들을 따지자고 한다면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겠죠. 아.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G마켓, 네, 옥션, 옥션. 11건가. 네. 근데 옥션하고 G마켓은 이베이라는 미국계 기업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G마켓은 요즘 해외 서비스도 되게 맞아요. 많이 해외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영어를 좀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파트별로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채용을 할 때 영어를 크게 보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는요. 네. 오. 그리고 이제 11번가가 SK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SK 플래닛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제가 알기로 또 소셜 커머스 커머스.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제시카님이 말씀하셨던 쿠팡, 쿠팡, 위메프, 티몬. 티몬 그룹폰은 국내에 있다가 미국 기업에 철수를 했고. 철수했어요. 잘 안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착을 못했죠. 사실 국내 기업에 밀렸어요. 오히려 티몬 이런 쿠팡이. 점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참 대단해요. 네. 맞아요. 진짜로. 네. 자, 그럼 그 와중에요. 저희가 좀 이제 아는 분들이 근데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제 아는 후배가 큰 회사만 보다가 이제 쿠팡이나 티몬 이런 회사도 굉장히 사실 잘 네. 되는 회사, 신생 회사긴 하지만 좋은 회사인데 여기에서는 좀 준비를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기 괜찮아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네. 쿠팡이라는 회사도 제가 알기로 전년도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래요. 쿠팡이 크죠. 쿠팡이 큰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정보를 사실 저는 여러분들 그 다음이나 네이버, SK 이렇게 큰 기업들만 먼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쉽게 입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업만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 이 모바일이나 웹 기반의 기업들은 너무나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인수합병이 굉장히 수시로 이루어져요. 맞다. 그래서 제가 작은 기업에 맞다.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SK의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럼 저는 SK 직원이 되는 거겠죠. 대박. 이 모바일 쪽엔 굉장히 많아요. 모바일 앱 회사들. 근데 내가 그 회사가 어떻게 인수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하지만 인수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방향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내가 어떤 기업을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업 출신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종을 갖고 있냐라는 직업의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종을 가질 것이냐를 먼저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많아지고 또 근무를 하다 보면 인사병이 돼서 큰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모바일이나 웹 기반 기업들 중에서는 대기업에서 오라고 손짓해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만족도가 높구나. 네.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밌는 이야기를 네. 네이버 사옥을 보시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사옥을 볼 수 있는 그 회사 속의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직원들 휴게소나 사무실을 이렇게 비추는 걸 보시면 네. 놀이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 네이버 들고 안에서요? 디자인 회사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구나. 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맞아요. 할 일 많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무조건 나는 삼성맨이 될 거야. 나는 LG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거를 맞는 회사를 좀 그 들어가시는 분야의 게 전문가가 되는 거. 장기적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쿠팡에서 또 하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아내게 됐어요. 음. 상품 큐레이터라는 게 있대요. 상품 큐레이터는 뭐 하는? 상품 큐레이터 이걸 오프라인의 유통으로 옮겨오면 머천다이저죠. 우리 아. MD라고 흔히 얘기하는 MD가 뭐냐면 그 상품을 기획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보시면 돼요. 머천다이저의 약자죠, MD가. 어떤 분이 큐레이터는 꼭 미술관 같은데요 그러시는데 네. 여기 상업 쪽에서는 또 다른 큐레이터의 의미로 쓰여지고 보통 있어요. 소셜에서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큐레이터, 가전. 그럼 가전, 여행 큐레이터는 막 주방. 내가 여행을 막 네. 다녀보고 막 맞아요. 이거 그래서 짱! 본인이 블로그에 올리듯이 사진을 찍어서 여긴 어때요? 뭐 대박. 이 온천을 가보니까 물의 온도가 어땠어요? 여기는 뭐 황성분이 들어있어요? 뭐 와, 이런 식으로 꿈의 직업일 조식을 때. 찍어서 여기 조식 잘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을 본인들이 올려서 뭐 여러 가지 좋다, 그거.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 큐레이터. 그 다음에 홈쇼핑에서는 호스트, 쇼호스트들이죠. 쇼호스트들도 경험하잖아요. 제품도 써보고 네.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는데 오늘은 바로 어떤 걸 준비하셨죠? 오늘은 소제목 쓰기죠. 네. 네. 근데 모든 자소서에 소제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소제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 1000자 이내로 쓰시오, 60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력서 빽빽하게 1000자가 들어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조금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상이. 정말 인사 담당자한테는 아주 큰 숙제예요. 빽빽하게 쓰여진 글자를 꼼꼼히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된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그건 정말 고통스럽죠. 봐서 딱 느낌이 안 오는 건 그렇죠. 왠지 읽지도 않고 그냥 버릴 것 같은 느낌.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읽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은 권해드리는 게 소제목을 달아서 문단을 나눠주시면 소제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 글들을 읽고 싶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제목이 뭔가 그 인사 담당자들의 그렇죠. 눈에 팍 들어올수록 간결하면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딱 네, 있어야 맞아요.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잘못된 소제목들. 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업무 역량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소제목 있어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 어떻게 들으세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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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좋은 말들은 지금 다 들어있어요. 뭔가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내가 질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채팅창에 장황해요. 장황해요. 그쵸? 맞습니다. 장황합니다. 장황한 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좋은 말만 게다가 뭔가를 갖다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분의 입사 포부의 소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회사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논문이네요. 소제목이 아니라 논문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소제목을 굉장히 장황하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이것만 본다고 하니까 여기다 장황하게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둘리송님이 소제목을 사자성어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요. 아이디어. 톡톡 특히 지금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 소제목들은 상당히 재미있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네. 길고 긴 문장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흡입력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의 첫 제목이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말했습니다. 였어요. 오. 정보의 홍수. 그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엘빈 토플러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경제서적을 네. 미래학자의 책을 네. 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앞으로에 대해서 예견한 부분들이 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네. 아 이거 자기소개서의 제목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찾아보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자기소개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만약에 요즘에 그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접목을 시키자면 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말했습니다. 35세까지 가난하면 그건 내 탓이다. 오.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흡입력이 있는 문장들을 소제목으로 다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 팁 하나. 네. 오늘 네이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 네이버의 기업 윤리와 가치를 소개하는欄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보면 자, 6가지 항목이 있어요. 5가지 항목이네요. 네. 겸손과 주인정신, 창의와 혁신, 도전과 열정,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을 나열해놨네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기소개서에서 본인하고 접목을 해서 6에서 5가지 카테고리로 풀어나가는 것도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써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약간 원하는 방향에 그렇죠. 맞게 내가 내 이력서를 맞춰주는 거군요. 네. 자기소개서를. 네. 아, 그렇구나. 소제목을 어느 항목에서 넣고 어느 항목에서 넣지 않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제목을 넣으실 거면 다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거엔 넣고 어떤 거엔 안 넣고 이러면은 오히려 좀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성장 과정을 천자로 쓰시오. 그럼 보통은 400자에서 600자인데 천자로 되면 문단이 2개로 나눠져야 돼요. 그럼 2개로 나눌 때 1문단짜리에 소제목 넣고 2문단짜리에 소제목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셔도 되고. 네. 네. 그 자기소개서를 본다는 거는 사실 지금 제게 자기소개서 쓰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글을 풀어나가는 저는 하루에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를 보는데도 제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맞아요. 예, 나를 표현한다는 거. 나를 분석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글로 풀어낸다? 흡입력 있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자기소개서 쓰다 소설가 됐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웬만한 소설가 분들도 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야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고민한 흔적, 본인의 정성 이걸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소제목을 일단 여러분이 만드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팁 하나가 뭐냐면은 소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소제목에 뭔가 이야기를 맞춰야 돼서 이야기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먼저 써. 내 이야기를 쓰고 그 안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탄탄한 소제목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글을 먼저 보시고 갈게요. 글 자체만 보면 좀 잘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저 한 가지 좋았던 거 얘기하면 그 소설가 분들도 이런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좀 이제 호흡이 길게 글을 쓴대요. 네. 예를 들어서 저의 능력은 아직 미약하지만 현장에서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딱딱 잘랐어요. 미약합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좀 더 사람이 뭐랄까 굉장히 단호함은 그래서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글을 읽고 어떻게 소제목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2가지로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네. 첫 번째는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웃으며 한다. 어허. 또는 현장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오! 왜냐면 그 인사 담당자들도 요 안에서 지금 현장이라는 글자. 현장. 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되세요? 보통 현장 아니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지금 계속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네. 그리고 나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겠다라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 네. 나는 진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장에서. 그렇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진짜 들어가면은 소제목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이란 단어가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죠? 생동감 네.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인간 생활의 기본이죠.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기업에 들어가시면 사실은 이게 소통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단어일 것 같은데 네. 동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고 하려면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허. 그 다음에 나의 하청업체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친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학교와의 커뮤니케이션,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듯이 네. 기업에서도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조직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이제 잘 융화되면서 일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렇죠. 자체. 근데 그거는 또 직무 능력하고는 조금 직무 다른 거죠. 능력하고 직무 능력하고도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만 몰두를 한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약해도 기술적인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중요하지 않겠죠. 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피싱님께서 그럼 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하고의 교류.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분들을 보면 사실 모바일 중심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철 가면 다 네. 모바일 보고 있죠. 소통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언어 구사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아요. 오프라인 모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저희 때 굉장히 획기적인 게 뭐였냐면 번개팅이었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옛날 얘기를 네. 네. 그 카페 같은 데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거기서 새로운 정보도 교환하고 친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요즘 SNS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게 SNS인데 그 소통 능력, 사실 상대방과의 대화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교육을 듣는다든가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조직에서 적응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1분 스피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해볼 텐데요. 네이버에 지원하고자 하는 세 분의 1분 스피치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과 함께 그 예시를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들어보고 여러분도 평가를 해주세요. 아,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얘 이거 말 잘하네? 말 잘하는 거 있으면 베껴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전화 데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의 1분 스피치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읽고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할 준비가 된 미래기획자 임용규입니다. 제가 원정동 종합시장 이벤트 축제를 기획할 당시 가장 처음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은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시장 주변에 사시는 시민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눈 끝에 저는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능력, 사람과 대화를 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입사하게 된다면 저의 역량을 100% 발휘하여 네이버에서 네이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청자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시청자 의견 어때요? 별로예요. 저 정도면 합격 아닌가? 식상해요. 저도 네이버 가고 싶어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데 제가 먼저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하면 전 솔직히 목소리 톤이 좋아요. 약간 뭔가 좀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의욕적인 목소리랄까요? 목소리는 좋았는데 솔직히 내용은요. 너무 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한 개만 이야기하거든요. 조금 뭔가 되게 우리도 기대에 컸다가 끝은 그냥 잘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입사하면 아까 그거 말한 거 잘하겠습니다로 끊는 약간 뒷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이 조금 부실한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제 목소리는 확실히 좋았어요.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이 너무 빤해. 그렇죠. 여기 채팅창에 지금 올라왔어요. 빤해. 빠네. 너무 일반적이고 포인트가 없어요.
액센트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성은 좋은데 목소리 톤이 약간 하이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지원한 파트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들리지가 않는데 네. 약간만 그 목소리에 좀 힘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빤한 내용들은 사실 많은 지원자들이 계속 이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식상하죠. 그쵸. 음. 근데 여러분 그럼 식상하지 않은 1분 스피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챙기면 거기에 있는 워드를 가지고 1분 스피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해질 수가 있죠. 저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풍성한 아이들은 1분 스피치에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보통 1분 스피치를 들어갈 때 첫 마디를 네. 굉장히 강한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첫 예를 들어서 마디를 강한 액센트. 아까 소제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상대방한테 이건 뭐지? 라고 무언가 흡입력 있게 잡아당길 수 있는 문장을 끌어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겠다. 아까 사자성어는 어때요? 말씀을 하셨지만 사자성어를 가지고 예쁘게 말을 풀어나가는 것도 재미있죠. 그래서 저건 뭐지?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후보자의 한 번을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보게 수 되는 거고. 있겠죠. 그쵸. 그랬네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님, 갈게요. 준비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정책 CSR 직무에 지원한 정혜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면서 국제경영 관련 수업을 통해 CSR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CSR 정책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으로 얻은 의사소통 능력으로 네이버 임직원들과 파트너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제게 주어진 일에 있어 열정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팅창의 반응 먼저 볼게요. 채팅창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기계적인 것 같아요. 애송이 느낌이 나요. 책 읽냐, 너? 말이 너무 빨라. 고등학교 수준 같아요.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애가 목소리가, 외운 티가 나요. 떤 것 같아요. 근데 떠는 건 사실 조금 다들 떨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말 더더미.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더 좋겠다 그러시는데 야 남이라도 말을 너무 한다 너 너무 반복적인 말을 합니다.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부장님? 저의 평가는 안쓰러워라. 안쓰러워요? 어떻게 일을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은 기업에 이윤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네. 프로로서의 역할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기고 네. 그분이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또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기 같은 분을 채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언제 제대로 키워? 이르기까지는 언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네. 자, 이분은 제가 보니까 CSR을 지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C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Customer Service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네. 그 대고객 관련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 만족센터, SK텔레콤 고객지원센터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 고객지원센터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CSR들 이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말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객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다독여주고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우위에서 살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전화해서 고객님에게 이런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고객님이 불평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저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좀 불편하시겠죠, 고객님께서. 심지어는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전화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블랙 커스토머라고 얘기하죠. 그쵸. 블랙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이때요. 네. 저도 많이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하고 밀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거 매니저한테 넘겨야 되고, 요령 있는 어떤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데, 너무 아기 같으면 해결은 나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목소리 톤을 조금 더,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정혜진입니다. 오늘 네이버에 지원할게요. 저는 정혜진입니다.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신임감이 있게 네이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조금만 톤을 좀 바꿔주는 건 혼자 맞아요. 연습을 하셔야겠죠. 네. 저는 좋았던 건 아까 전 사람하고 비교해서 음. 이분도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나는 좋다. 음. 동아리와 커뮤니티 활동을 했다라는 거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저는 좀 너무 뭉퉁그린 얘기 같았어요. 아니, 네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어디서 났는데? 라는 건 전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 대학 있어요. 수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어디서 왔겠어, 갑자기. 그런데 이분의 전반적인 자기소개서 1분 네. 스피치는 음흠. 굉장히 성실했어요. 아, 그래서 내용은 알찬 것 같아요. 네, 내용을 보면 네. 정말 성실하다. 네. 정말 성실해서 인간적으로 뽑아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죠. 아. 이렇게 성실한 분들은 사실 어느 부서에 갖다 놔도 성실해요. 네. 그때 회사에서는요, 이런 게 있대요. 너무 잘난 사람을 뽑느니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성실한 사람을 뽑는 게 기업적으로는 더 이익이래요. 맞습니다. 오래 일할 사람. 음. 아, 그렇구나. 사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네. 기업에서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하죠. 네.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업무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전문가로서 길러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입사를 해서 3년, 최소 3년 정도까지의 기간들은 사실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죠. 그래서 그 기간들은 보통 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미 그거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조금 직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애를 뽑는 게 더 기업한테는 이득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1분 스피치를 하고 면접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여러 가지 걸음 장치를 두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먼저 인사하는 김세영입니다. 인사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저는 항상 먼저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 별명이 국회의원인데요. 그 이유는 세 걸음마다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한 통신사 대외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기획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58초가 시간은 다들 지금 오늘 오는 분들은 다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아주 예리해요. 저분 말끝을 길게 빼는 습관이 있어요. 이러시는데요. 아주 잘 저기 하셨어요. 원희님이 다들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네. 느꼈고요. 아, 국회의원 너무 허풍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이건 좀 상급인 것 같아요. 이분은 내용은 없는데 진솔함이 느껴집니다.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유리하시네요. 여기 취업 전문가들 이 안에 다 있어. 그러게요. 거의 전문가 수준들이신데요. 네. 아니, 커뮤니케이션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요. 소울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는데 뒤로 갈수록 정리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랑 인사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아, 여기 너무 전문가.
아니, 근데 여러분, 자,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소서를 잘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여러분 거 써보시고,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너무 전문가들처럼 짚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맞아, 이분이 맞아. 용두삼이죠. 아, 앞에는 상당히 액센트 있게 들어갔어요. 인사를 먼저 네. 인사하는 습관을 그래서 가지고 있다. 이 친구 봐라 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고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약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액센트를 줬으면 마무리를 할 때도 그 액센트하고 연관돼서 마무리를 야무지게 해줘야 돼요. 야무지게. 그런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제가 초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인사를 잘한다라는 포인트를 줬을 때 이 친구 영어 파트에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영업 채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자를 봤을 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파트에 맞을까? 이 친구가 지원한 파트에 맞을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친구라면 기획 쪽을 지원을 했어도 영업 쪽으로 보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이 친구 영업 쪽으로 보내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끝이 흐지부지 그치. 말 끝도 아쉬웠습니다. 약간 좀 길고 자신감이 없고 뒤로 갈수록 자신감 없고 네. 막 외운 게 지금 생각이 약간 안 나는 네. 듯한 느낌이 약간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음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음성 좋았어요. 네. 음성 좋았어요. 어조도 굉장히 좋았고, 네. 듣기 편안한 어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니까. 어조나 이런 말투라는 게. 그럼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내용을 지적을 하자면 좀 너무 어중이떠중이 국회의원도 얘기했다가 인사도 얘기했다가 근데 이거는 좋았어요. 정확하게 내가 통신사 활동을 했었다라는 건 네이버 측에서는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관련된 같아요. 직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직종이라서. 그런 거를 1분 스피치에 탁 넣어주면 굉장히 저는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 열정 이거 너무 많이 들은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뭐 한 거를 얘기해주면 귀에 확 꽂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좀 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들으니까 야,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요, 이제 스카이프를 제가 낄 거예요. 자, 1분 자기소개 필요 없고요. 그냥 전화하시고 바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작가님. 영화계에서는 흥행을 이끄는 배우를 블루칩이라고 합니다. 저는 완벽한 안전과 정치 운항을 의미하는 파란색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세계적으로 흥행 누리고 싶은 지원자 김효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무항공기 대회를 통해 처음 비행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공군에 자원 입사하여 항공정비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항공정비의 핵심인 팀워크를 바탕으로 내외 정치표와 더불어 재선을 거쳐 안전하게 비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항공정비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으며 항공 지식에 대한 부분을 FA 운항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저는 아시아나 초대 창업주주이신 고 박인천 회장님의 신의, 성실, 근만이라는 저명을 가슴에 새기고 아시아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발돋움하기까지 항상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와! 제가 와!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와! 저희 이야기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있다. 제가 임사 담당자라면 채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요즘에 준비 중이라서 오. 이제 3월달에 준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니 얼굴도 굉장히 호남이실 듯.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항공사에 그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항공 정비사지만 음성을 들으니까 상당히 호감이 가는 인상이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제가 원래 이게 지원을 했다가 네.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후정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호평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자소서도 이제 많이 받아서 조금 이제 첨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첨작을 하면서 제 걸로 만들어 보고자 좀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땠는지 좀 괜찮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제시카님? 저는 일단은 내용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목소리나 여기서 자기는 네. 준비한 거 많은 자신감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가 내용이 좀 흐려진다 하더라도 준비 많이 했네라고 하고 다음 질문으로 제가 바로 넘어갈 것 네. 같아요. 예.
제가 여기서 조금만 다 좋으세요. 다 좋으신데 네. 조금만 보완을 해드릴게요. 네네. 마무리 부분에 가서 네. 본인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회사에 네.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을 조금만 보완을 해주세요. 한 줄 정도만.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 한 줄만 더 첨부를 해주시면 정말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네. 느낌인 게 마지막에 그래서 음. 내가 아시아나 뭐 함께 하겠다 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이미 이제 그대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네가 아시아나 우리를 위해 뭐 할 건데 여기서 뭔가 임팩트 있는 걸 확 날려주시면 그렇죠. 합격. 내가 이게 이렇게 될것 기여를 같아요. 하겠다라는 네. 부분. 그 부분만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정말 좋다. 여태까지 아유, 분들 정말 네. 너무 잘하셨어요. 채팅창에서 이런 분이어야만 합격을 하는 거군요 하시는데 여러분 잘 네. 배우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외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막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외워서 똑같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 잘 하셨어요. Ready, go!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저는 팔로우십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이끌어나가는 리더도 필요하지만 그 리더를 도와주고 제자리, 제 역할을 해주는 팔로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업무 덕목은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더 큽니다. 저는 육군대위로 전역을 하였으며 군생활 5년 동안 각종 참모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팔로우십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대 훈련에서 작전장교, 정보장교 업무 수행과 유공이 인정되어 총 4개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전역 이후에 상업교사가 되기 위하여 ERP 전선에게 총 1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 네. 50초, 지금 51초 정도가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부분에 네. 지원을 하십니까? 예, 저 교사인데요. 교사? 아. 지금 교사신데 어떤 부분을 아까 ERP 쪽 준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상업교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산업기사? 아니, 상업선생님은 아니고. 선생님이세요? 예, 예. 근데 오늘 한번 시도해 보신 거세요?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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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장님?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교사라 워낙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취준비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자기소개의 방향을 보완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스피치의 핵심은 팔로우십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지원을 할 때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맞아. 예. 맞아.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는 리더십.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리더십도 충분히 가지고 계세요. 장교 역할도 하셨었고, 그럼. 예.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 완벽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실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좋은 스피치가 거.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키워드 잡아가세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굉장히 풍성한 이력서가 네. 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준비 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성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는 국제무역분야에 종사를 하다가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 계속 종사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이런 국제 사무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의 능력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는 랭귀지 스킬이고, 하나는 무역 분야에 1년 동안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모든 그 실무적인 사무 능력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다른 직무에 종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원래 파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경력사원으로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의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사 1분 스피치여가지고요. 저희가 1분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시는데 1분 7초가 걸리셨어요. 1분 안에 조금 임팩트 있게 해야 돼서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경력직이시라고요? 예. 네. 자,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경력이 몇 년 정도 있으세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국제무역 쪽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 국제무역 파트 쪽을 희망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말좀 무서웠었는데 원래는 국제무역 파트에 종사를 하다가 네. 본의 아니게 다른 파트로 이렇게 전권을 가게 돼가지고 아, 다시 제 파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피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본인이 다듬으시면서 그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보통 경력 사원들을 뽑을 때는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핸즈온하다고 하죠.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경력 사원을 뽑는 목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어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끝이 이렇게 들었을 때 계속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수채화 같은 느낌, 파스텔화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합니다, 했습니다, 합쇼 이렇게 우리 합쇼체라고 얘기하죠. 네네. 딱딱 끊어지는 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명확해 보이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1년의 그래도 경험이니까 나는 경험이 있다라고만 하셨는데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어가 쓰일 거란 말이에요. 경력직이시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야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두세 가지만 언급해도 알고 있네. 이 분야 알고 있네라고 더 신임이 갈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나누신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리해서 들리게끔 해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자기소개서 가지고 오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컨텐츠니까요. 1분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께 평가를 해드립니다. 정말 이거 공짜로 해드리는 거고 몸값 되게 비싼 분이세요. 정말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꼭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 1분 스피치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셔서 진짜로. 제가 감동받았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사실 이제 아프리카라는 매체가 조금 가벼운 매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난 전화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잘해주셔서 저희까지 이렇게 까야같이 이렇게 여기다 평가서를 집어넣습니다. 조 부장님 너무나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제 항공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분들, 여자분, 남자분 정말 재미있는 분야죠. 재미있는 분야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관심도 있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지부터 저희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연봉 이야기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 또 비슷한 업종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회사 준비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올 거고요. 다음 주 9시에 저희가 재방송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즐겨찾기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 부장님 밖에다 이렇게 모셔드리고 다시 전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